안녕하세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CIA 문서를 공개하면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자말 카시큐지 기자를 죽이라고 했다는 것을 사실상 컨펌을 했죠.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은 오랜 우방입니다. 이 생뚱맞은 적과의 동침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사우디는 석유가 많이 납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5년 얄타 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중동과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만나는데요. 그중 사우디 국왕 압둘 아지즈 사우드를 만나서 석유 대금을 달러로 결제해주면 앞으로 우리가 사우디 편에서 서겠다는 미락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얄타 회담은 일본이 하도 항복을 안 하니까 소련한테 참전해서 같이 압박해서 빨리 끝내자라고 얘기하려고 얄타 회담을 제안한 거거든요. 근데 소련이 그걸 쌩까버렸어요. 은근히 그냥 발 떼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이 또 원폭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항복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또 소련이 얼른 참전했어요. 그래서 소련이 참전한 지 7일 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 승전국 회담에 끼어들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이 조금 늦게 끝났다라면 우리도 독립군이 참전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승전국이 돼서 사실은 회담에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고 동시에 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독도 문제라든가 위안부 할머니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죠. 이후 1971년 미국이 달러의 금태환을 포기하면서 닉슨 쇼크가 터지자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가 순식간에 위태로워집니다. 달러 가격이 출렁이자 석유 가격이 덩달아 출렁이고 오일 쇼크로 바로 이어져 버린 것이죠. 미국은 모든 비난을 다 받게 될 처지에 놓입니다. 미국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일 쇼크가 터져버린 셈이 되니까. 이때 미국은 사우디에게 원유를 달러로만 결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며 달러의 기축통화지를 지켜냅니다. 중국은 최근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며 미국보다 더 많은 석유를 수입하기 시작하자 위안화로 결제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근데 뭐 당연히 잘 안되겠죠. 이처럼 사우디는 미국과 나름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민족주의 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헌법에 근거한 민주제 선거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명분으로 3.1운동과 대한독립을 이뤄냈죠. 왕조국가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현상이었죠. 사우디는 헌법도 없는 이른바 전제왕조국가입니다. 심지어는 종교제사장과 정치가 분리 안 된 재정일치 사회예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기 왕권이 위협받는 이런 시기에 세계 최강 미국이랑 손잡으면 훨씬 낫습니다. 미국이랑 손잡아서 서방 언론들 잠재우고 안으로는 국민들 좀 탄압하면 정권은 탄탄해지니까. 사우디는 그래서 일반적인 국가라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우디는 일단 헌법 국가가 아니에요. 헌법 자체가 없습니다. 나라에. 당연히 전제군주 국가로 선거도 물론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사우드 가문의 아라비아라는 뜻이에요. 사우드 가문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가문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정교 분리가 안 된 일종의 재정일치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와하비즘의 여파로 이슬람 군본주의가 사우디아라비아 전체를 통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꽤 있습니다. 당연히 보수적이고 구구적인 이슬람 군본주의 성향을 띱니다. 사우디는 터키와 함께 순위파 국가입니다. 사우디 왕조는 부자 상속이 아닌 형제 상속제로 왕위를 형제에게 물려줍니다. 되게 독특하죠. 사우디 초대 국왕이 왕자를 45명 정도 낳았는데요. 유언으로 왕위를 동생에게 주라고 해서 이후 사우디는 왕세자가 아니라 왕세제를 세우게 됩니다. 아마도 45명 왕자들 사이에 운명 형제의 난이 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현 국왕도 형에게 왕위를 물려받다 보니 5년 전인 2015년에 취임해서 현재 나이가 자그마치 88세입니다. 그전 왕도 형이잖아요. 그래서 91세로 사망했어요. 91세, 80세 다 이랬단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원래 왕세제를 임명해야 하지만 왕세제 1순위인 사촌 조카를 내쫓고 자신의 아들인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일명 약자로 MBS를 왕세자로 확정합니다. 실제로 약자로 MBS라고 불러요. 왕이 직접 셀프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세제를 왕세자로 갈아치운 셈이죠. 왕위 상속권의 왕자들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참고로 이 왕세자가 된 아들의 이름은 무함마드 빈 살만, 짧게 MBS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MBS는 국방과 경제 전반에서 맹활약하는 최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죠. 왕세자가 된 MBS는 반부패를 주창하며 피해 숙청을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에 있는 호텔에 사우디 왕자, 공주 320명을 다 가둬놓고 재산 수백 조를 싹 다 홍납받은 바 있습니다. 반부패를 명분으로 사실상 이는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언론에서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도 왕세자의 행보에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개혁 정치를 하니까. 사우디는 지나치게
지나친 보수화가 심해지니까 너무 고인물이 되고 너무 고이다 보니까 썩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자체에 생동감이 없고 생동력이 없고 원동력이 없어요. 근데 개혁 정치를 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일대 사건이 터지니 그것이 바로 사우디에서 도피해서 터키로 망명한 자말 카슈쿠지 기자의 사망 사건입니다. 자말 카슈쿠지는 사우디 기자지만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한 반부패, 반정부 기자라고 보시면 돼요. 사우디에도 뭐 워낙 부패가 많을 테니까 간단히만 말해보면 터키 땅에서 사우디 대사관에 들렀던 기자가 대사관 안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인데요.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우디 기자로 당연히 사우디 정부에 반대하는 기사를 많이 쓰는 사람이었겠죠.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사망 기자의 아이폰으로 뭐 자동 연동이 됐네, 뭐 터키 정보부가 입수했네 그러면서 당시에 녹음이 된 테이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 배후에 사우디 왕가가 있다는 루머 아닌 루머가 퍼지고 있어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왕실에서 직접 지시해서 죽였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하면 정말 난리가 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우디의 정권 정당성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혁명까지도 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후 꼬리 자르기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이후 부하의 지나친 충성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덮었습니다. 이 작전에 관여된 고위 관료들이 해임되고 재판도 받았습니다. 사형 판결까지도 나왔는데 슬그머니 나중에 한 20년형으로 감형시키고 그랬어요. 사실 만약 이 사건에 사우디 VIP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사우디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터키도 곤란합니다. 레버리지가 사라져버리니까 사우디를 압박해서 경제적 실익을 얻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터키는 외환위 기설까지 나오는 마당에 자국한테 가해진 경제 제재를 해소하고 전국을 전환한 카드를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미국도 곤란해집니다. 사우디는 미국 우방국이고 이란을 견제할 수단인데 입장이 애매해지는 것이죠. 사실 미국은 상세 내용은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0년대부터 여러 차례 전 세계적인 도청과 정보력 확보에 대한 내용이 공개적 기사로도 나온 일이 있고, 미국이 우리나라 청와대도 도청했잖아요. 그래서 코리아 게이트를 터뜨리기도 했죠. 미국은 자기들만 알고 있는 약점을 이용해서 또 실익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트럼프는 재빨리 트위터에 카쇼기 기자가 죽은 것 같다는 트윗을 올린 뒤 미국 문우신 재무부 장관이 사우디에서 개최하는 투자회의를 안 가기로 했다가 투자 협의는 안 하겠지만 이란 경제 제재 문제를 협의해야 하니까 만나기는 하겠다며 슬쩍 가는 것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더구나 사우디는 미국의 무기 수입 1위 국가입니다. 미국은 매년 조 단위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데다 이란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터키와 사우디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자말 카쇼기 기자가 살해될 당시 녹음이 된 테이프는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서로 간의 정치와 외교용 블러핑으로만 사용되겠죠.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한 자말 기자 사망에 대한 보고서 역시 그 맥락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즉 MBS가 카쇼기 기자의 살해를 지시했다는 내용이거든요. 미국 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우디 시민권자 70명에게 미국 비자에 제한 조치를 걸었습니다. 미국 못 오게 하겠다 이거죠. 트럼프는 사우디와 대화할 때 늘 MBS와 대화했어요. 현재 사우디의 실질적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개새끼건 살인자건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일단 모른 척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바이든은 그 아버지 사우디 왕이랑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국제법 무시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과는 대화 안 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비자 조치에는 정작 당사자인 빈 살만은 뺐거든. 그러니까 실리는 유지하면서 명분도 찾겠다는 거예요. 미국도 알고 사실 전 세계가 누가 죽였는지 뻔히 아는데 도덕성 천명하면서 세운 정부가 이걸 또 모르는 채 해버리면 명분이 확 줄어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분을 세우면서 실리는 또 놓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이죠. 더구나 이제 석유 패권이 미국 쪽으로 기울고 있으니까 그만큼 여유도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트럼프와는 또 달라. 인권 챙기면서 갈 거야. 사우디 니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사우디 버리고 이란이랑 갈 거야. 이런 메시지도 또 던지는 거고요. 근데 실리도 잃지 않을 거야. 그러니 MBS는 기자 제재 사항에서 빼버리는 거죠. MBS랑 대화도 하긴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때처럼 탑다운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실무자들끼리 계속 스킨십하게 만들려는 거죠. 트럼프 정부 때처럼 지도자 레벨에서의 합의만으로는 비핵화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봤다는 거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란 문제는 이만큼 신경 쓰고 대북 문제는 그만큼 또 신경을 안 쓸 거예요. 트럼프가 나름 잘해줘가지고 국적이 나름 섹시했잖아요. 우리도 덕분에 그 덕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그걸 중재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또 이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대북 얘기 꺼내봐야 그걸 계승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잘 안 건드는 거예요. 오바마 때 취했던 스탠스랑 좀 비슷하게 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권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음이 급하죠. 그러니 빨리 진행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미국은 자기네 스케줄이 거기에 안 맞으니까 거기에 발 맞춰주지 않겠죠. 때문에 이번 정부 내에 북한 관계 개선은 어려울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도 시간이 더디게 걸리더라도 다자주의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이죠. 그래야 아무도 함부로 마구 바꾸진 못하니까.
그래서 스티글리츠 같은 사람이 G20가 아니라 UN 세계 경제를 대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연설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주변국 간의 협력 체계를 만들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도 언급하는 것이고요. 이게 바이든 스타일이기도 하니까 다자주의를 내세우는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극복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다자주의에 입각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이제 우리에게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연대와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도 생겼습니다. 일본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